자, 그러면 2부 첫 2부. 번째 종목 네. 출발할까요? 앞서서 이제 5G 얘기도 하고 최근에 보니까 ESS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서진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매수가가요 19,300원에 15% 비중으로 담고 계시는데요. 현재 오늘도 탄력이 되게 좋았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셨던 가격이 최근에 그런 고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낮지는 않다. 좀 이런 조금 생각이. 불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타이밍을 그렇게 잘 잡으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서진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용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보유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저도 오랜만에 좀 봤는데 네. 이게 스파스으로 갑자기 주시거든요. 네. 2분 남 저도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 진단을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 쉬는 시간 짧은 사이에 이제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전략을 짜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서진 시스템 정말 다시 한번 ESS와 함께 살아나는 건지 최근의 상승세가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할까요?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의 투자 전략부터 살펴봅니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그럼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서진 시스템 하게 되면 우리가 5G 쪽으로 알려져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5G 쪽과 관련된 그 매출 비중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이제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가장 매출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은 게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ESS와 관련된 쪽이 약 31% 정도 돼요. 이사 1분기 때 매출액이 1,970억인데 한 600억이 에너지 저장 장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 자체가 이제 그 다음에 한 21% 정도 차지하고 있는 5G. 5G 쪽은 예사가 뭐 어떤 중계기라도 뭐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계기 함체를 만듭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군요. 예. 핵심 부품이나. 그렇지. 그런 만들어서 네. 삼성전자 쪽에 이제 같이 함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케이스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라고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품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휴대폰과 관련된 부품도 있는데 7, 8%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산은 이제 5G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 5G 이게 5G 종목으로- 쪽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주가가 네. 못 간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5G 관련 종목들 오늘 보면 이 종목 서진 시스템 급등이 나왔지만은 지금 보시면 이거 볼까요? 대장주 역할하는 KMW 지금 신저가거든요. 맞아요. 신적 KMW라든가 그다음에 에이스테크라든가 종목들 계속 떨어집니다. 제가 5G 종목들은 그 바이오 종목과 더불어서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특히 5G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오늘도 서진 시스템 급등이 나왔지만 에이스테크 신저가, KMW도 신저가거든요. 그 네.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 시스템이 간 이유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반영이 좀 된 것 아예 같고요. 다르군요, 모멘텀. 그리고 예사가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이 괜찮은 이유 자체가 예사의 법인 자체가 대부분 다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탁월해요. 뭐 네. 최근에 이제 베트남도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네. 싸니까 그렇죠. 거의 주력 계열사 회사들이 다 베트남에 있어요. 그래서 원가 경쟁이 탁월하면서 이익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견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앞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비중이 보니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2022년도에 전체 매출 차지한 비중이 21%였는데 작년도 24%, 지금 앞서 1분기는 31%. 네, 계속 늘어나고 반면 휴대폰 사업 부분 자체가 돈이 안 되는 쪽이지 않습니까? 부품 네. 쪽에. 그거는 계속 7, 8%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사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돈 거죠. 되는 쪽으로 가는군요. 이게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뭐 2차 전지 쪽에서 결국 이거 뭐 LFP 배터리 중심으로 ESS 그 테슬라가 뭐 향후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가장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한 것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그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보유견을 드린 것 자체가 회사가 실적이 1분기 매출액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40%까지 증가된 것 같거든요. 작년도 1분기 때 1,400억인데 지금 이번 1분기 때 거의 2,000억 나왔으니까. 네. 그다음에 영업이 작년 1분기 때 28억인데 이번 1분기 때 87억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작년 2분기 때는 적자 났는데 지금 이번 2분기 때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40% 증가하고 영업이익 작년도 23억 적자인데 205억 정도 흑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작년도 2분기 때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거의 1,100억이 넘어가잖아요. 내년도는 1,600억. 예, 그만큼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수급의 주체가 애국인이었네요. 애국인이어서 애국인이 샀다고 그렇게 따라 사시면 안 되고요. 애국인 투자를 저는 단기매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 제가 바로 가기보다는 제가 목표 주가를 23,000원 잡아놨거든요. 네. 일단은 좀 내년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3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일단은 23,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23,000원 주가 자체가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대. 그리고 2022년도 12월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23,000원 잡아둔 이 자체가 예사가 조금 안 좋은 부분 자체가 사업보고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전환사채 물량이 약 1,800만 주가 있습니다. 네. 네, 많아요. 아, 근데 그렇군요. 전환 청구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23,500원이에요. 이제 이자 비용이라는 거 감안하면 2만 한 5, 6천 원 정도 가야지 나오겠죠. 물론 근데 더 싼 가격도 있는데 안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23,500원대가 1,2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3,000원대에서 상당히 장을 좀 받을 것 같아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2022년도에 본다 한다면 24,200원까지 갔는데 대체로 23,000원대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익절 수익비인데 이건 만약에 2만 원 이탈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19,800원을 좀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팔고 그러면 19,800원 이탈하면 주가는 다시 또 18,000원 아래까지 내려오거든요. 네. 현재로 봐서는. 물론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굳이 무리하게 좀 버티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 매매한다 한다면 19,800원 이탈하는 시점에서도 약간 좀 비중 조절 15%밖에 안 되지만은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팔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사는 매매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 나 사실은 5G 아니고 ESS였어. ESS네요, 진짜. ESS의 네. 비중을 계속 더 키워 나가면서 좀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존재감들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예. 따라서 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을 잘 챙겨 나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네요. 네. 이번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이 서진 시스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준영 그 찰나에 전환사채까지 다 보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래서 금방 한 10초간 들어가서 봤더니 네. 얼핏 보니까 한 1,800만 주 정도 네. 이게 있더라고요, 물량이. 저도 그런데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우선 그 5G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전자공시에 가보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5G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칭을 좀 해보면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뭐 사업에 좀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팔방미인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핸드폰 부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ESS거든요. 이거 조금 많네요.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앞서서 겹치는 내용이니까 에너지 저장 창고에 대한 그 최근에 그 공급 계약이 있더라고요. 미국향인 것 같고 상당히 좋은 쪽인데 이 부분이 원래는 그 수출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당히 내수가 좀 높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 매출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의미도 있는 네, 거네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요즘 어찌됐건 1분기 실적 되게 좋았던 기업들이 몇 없는데 여기는 1분기 실적이 잘 썼고 네. 올해 가이던스도 좀 높게 측정이 돼 있고 화답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밸류 기준으로 7배 정도 수준이니까 비싸다고는 못 볼 것 같아요. 예전에 뭐 5G 뭐 100배도 갔던 쪽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서신 시스템을 보는데 올해 상단은 제한적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비중 자체나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위로 가면 좀 답답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유입이 많이 안 되고 증시 자금 자체가 많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간 투자를 더 오랫동안 하시면 기업 내용을 봤을 때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해 우리 시청자님 연말까지 보유를 할지 내년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약간 스윙 접근 목표가를 드렸고요. 저는 앞으로도 기업 내용들이 좋아질 공산이 좀 크다. 지금의 약간 트렌드를 받고 있는 ESS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더불어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까지 말씀을 드리면 23,500원을 제시해드렸고요. 네. 뭐 단기 매매 관점이라면 손절가도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손절가는 17,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두 분이 한 종목을 동시에 봐드렸습니다. 박준현 운영력, 김민준 전문가 모두 다 보유 의견, 그리고 ESS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실적이 늘어나는 쪽에서 운영력께서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9,800원 제시를 하셨고요. 김민준 전문가 역시 목표가 23,500원, 조금 더 높습니다. 손절가 17,500원이니까 서진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